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헝가리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Q&A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교환학생 다녀온 지는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다녀온 도시가 그 부다페스트에서 한 기차 타고 25분 정도 걸리는 고돌로라는 소도시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저도 교환학생 갈 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냥 정보를 찾을 곳이 없어서. 근데 제가 블로그를 되게 꾸준히 쓰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막, 되게 막 정보가 너무 없는데 한 줄기 빛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번 Q&A를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Q&A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왔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야, 너네 교환학생 간다면은 뭐가 궁금해?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고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그냥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Q&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2019년도 말에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당시엔 이제 랭귀지 스쿨만 밟고 있던 상태였고,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나는 무조건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어, 딸, 진짜 한국에만 이렇게 너가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 해외로 나가고 넓게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도 필리핀에서 잠깐 살았었고 거의 놀러 간 거긴 해요. 그랬었고 그리고 되게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나갔어요, 가족끼리.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워낙 이제 그 해외와 한국의 그게 벽이 워낙 없지만 그래도 그러했던 제 학창 시절 덕분에 좀 그래도 저는 진짜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교환학생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환학생 국가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너무나도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그 미국의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물론 제가 막 교포거나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살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미국 문화를 더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을 너무 가고 싶어서 코로나가 완화되자마자 23년도 초에 뉴욕으로 바로 갔어요. 뉴욕 간 김에 이제 서부도 돌고 해서 미국 여행 쫙 갔는데 웬걸 제가 코로나 기점으로 뭔가 제 생각 속에 미국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유학이 아니라 교환학생으로 1년을 가도 최소 1억을 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교환학생 가면 또 경험이랍시고 여행도 다니고 할 텐데, 또 제가 미국에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MBTI가 또 S인데 좀 되게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교환학생 나라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조건 언어여서 영어권 나라를 너무 가고 싶었지만 저는 무조건 1년을 갈 마음이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을 유학도 아니고 교환학생으로 1년을 가면 진짜 사실 교환학생이 학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경험이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경험으로 교환학생에 1억 넘게 투자하기는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면 몇 배 더 투자를 해서 내가 그냥 아예 자퇴하고 유학을 가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슬프지만 깔끔하게 미국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였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영어를 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더 쓰고 싶었어요. 약간 제가 뭐 영어를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때 다녀온 게 다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해외로 대학을 진학을 계속해서 마음 한켠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유튜브 보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너무 쓰고 싶었어요, 나가서. 그래서 저는 언어적 특색이 강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언어적 특색이 강한 나라는 완전히 배제를 했고 남은 국가들 중에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동유럽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가성비를 따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되게 동유럽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헝가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헝가리를 교환학생 국가로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미국을 버렸잖아요. 그래 왜 헝가리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미국을 버린 제 입장에서는 유럽은 사실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면 난 무조건 여행을 많이 다니겠구나를 이미 염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니까 제 개인 집이라던가 뭐 렌트비라던가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제일 싼 곳으로 정하자. 물가가 가장 저렴한 국가가 어딜까 했더니 이제 뭐 체코, 헝가리, 폴란드였는데 폴란드는 날씨가 전 마음에 안 들어서 폴란드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랑 체코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제가 가는 대학 제가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 중에서 전 무조건 수도랑 가까워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유럽을 갈 거면 무조건 대도시여야 된다. 이게 되게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스트를 보다가 부다페스트 가깝네 가야겠다 해서 헝가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일단 교환학생을 가려면 학점과 어학 성적만 있으면 돼요. 저희 학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학점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공대생이라서 핑계긴 하지만 학점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냥 3점대 후반이었고 그 다음에 딱 토플이랑 학점, 토플,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런 게 있었으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블로그에 써놨어서 블로그 링크를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제가 그 뉴욕에서 한국 돌아왔잖아요.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꽤나 꾸준히 했어요. 저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미 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해외 가면 무조건 는다? 너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뉴욕 가서도 진짜 유튜브 보면서 공부 진짜 많이 하고 뭐 유튜브에서 배우고 외운 문장을 다음날 랭귀지 스쿨 가서 써먹어야지 약간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왔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되게 항상 그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 영어가 제가 영어를 막 잘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 영어 공부 방법을 막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일 빨리 영어가 느는 방법 두 가지는 일단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브이로그나 뭐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드 보면서 계속 보고 뭐 듣고 외우고 표현 외우고 이런 게 1차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영어로 하고 약간 영어로 브이로그 같은 거 혼자 찍어보는 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영어로 못 바꿔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숙소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숙소는 제가 1년을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기숙사가 너무 최악이었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1년은 못 살겠는 거예요. 대신에 기숙사 렌트비가 진짜 저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반년만 가거나 정말 계속 여행만 다닐 사람이었다. 그랬으면 전 그냥 기숙사에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을 아끼는 게 교환학생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1년이나 살았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한 달 겨우 버티고 그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찾아보고 해서 바로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집 구하는 방법도 블로그에 써놨기 때문에 그 블로그 링크도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돌로라는 도시였잖아요. 다행히도 저는 부다페스트랑 기차로 25분이면은 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뭐 고민을 더 하지도 않았어요. 아, 이거 나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집 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구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부다페스트에서 집을 구할 때 꿀팁이 있나요? 일단 진짜 저 이거 무조건 꿀팁인데 한국에서 계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조건 부다페스트에서 뭐 3일에서 5일 정도만 뭐 호스텔이나 한인 민방에서 머물면서 직접 컨택하고 집 보러 다니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계약하고 아니면 다른 대학에 뭐 헝가리로 교환학생 많이 가는 대학 친구들은 전에 살던 친구들이 넘겨주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에서 냅다 계약했다가 디파짓 사기당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한국에서 계약하는 거 완전 비추입니다. 충분히 헝가리 도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헝가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헝가리는 학생 비자로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교환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알바를 한 건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헝가리 시급이 진짜 낮아요. 하나로 한 7천 원 했나?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한국보다 시급이 낮거든요. 그래서 돈은 절대 못 벌어요. 물론 돈은 벌지만 절대 막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는 우선 첫 번째 일단 저는 좀 되게 좀 알차게 그러니까 전 좀 빽빽하게 살아야 삶을 좀 알차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년을 갔으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저는 1년이나 교환학생을 왔기 때문에 뭔가 1년 동안 맨날 놀러 다니고 수업만 듣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하루하루를 좀 알차게 살아야 제 자신이 좀, 그래, 이렇게 살아야 사는 맛이지라고 느끼는 편이에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좀 슈드비 컴플렉스? 이거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막 갓생을 산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뭔가 저는 경제적인 활동이라던가 내가 뭔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좀, 나 오늘 좀 프로덕티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영어를 더 쓰고 싶어서 구한 게 가장 맞아요. 왜냐면 저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영어가 절대 안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업은 정말 아카데믹한 영어만 쓰잖아요. 그리고 거의 듣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을 해도 사실 교환학생이잖아요. 엄청난 그런 영어 수준을 애초에 기대를 안 하시고 저희가 쓸 기회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를 강제적으로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떨어뜨려 놓는 걸 좀 즐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알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생각을 해요. 거기서 진짜 너무 소중한 외국인 친구도 같이 일을 했고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다양한 일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저는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길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년 가시는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아마 반년 가면은 여행 다니고 놀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에서 옷 쇼핑은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일단 저처럼 이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 중에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옷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그래서 약간 동유럽이 너무 옷 좀 못 입는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막 한국에서 다 들고 가야 되나 했는데 저는 1년이나 가니까 옷을 그렇게 많이 들고 가진 못했어요. 사계절 옷을. 근데 진짜 그냥 별로 안 들고 오셔도 돼요. 왜냐면 물론 그 한국인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유니크한 옷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진짜 기본 스파 브랜드에 괜찮은 옷들이 꽤 있어요. 일단 자라랑 H&M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애정하던 버시카. 진짜 버시카에서 진짜 약간 젠지스러운 옷들 많이 팔거든요. 막 클럽이나 뭐 파티 갈 때 입을 만한 옷들, 드레스들도 다 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그 다음에 에스트라디바리우스랑 플랜베어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 많은 중심부에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뭐 웨스트엔드나 이런 쇼핑몰에서 하루 날 잡고 가서 버시카부터 해서 그냥 쫙 돌고 옷 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옷 많이 팔아요. 기본적인 옷들. 그러고 이제 뭐 서유럽이나 런던 여행 갔을 때 괜찮은 거 하나씩 사오세요. 헝가리에서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나 파티가 자주 열리나요? 네, 헝가리 자주 열립니다. 헝가리 진짜 재밌어요. 헝가리에 일단 그게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에라스무스 라이프 부다페스트라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파티가 매일 있어요. 그냥 행사랑 파티가 매일 있고 그래서 그냥 가고 싶은 날 그냥 친구랑 가시면 되세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매일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좀 작은 그냥 클럽 같은 파티고 여기에 되게 막 워킹 투어라던가 막 이렇게 뭐 여행 가는 것도 많은데 소도시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안 가봤고 나름 좀 유명하다 싶은 게 일단 여기도 약간 웰컴 파티랑 굿바이 파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개총이랑 종총 같은 파티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할로윈 때 보트 파티랑 할로윈 파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막 UV 파티라고 해가지고 막 UV 그려서 하는 파티도 진짜 재밌었고 나 플래그 파티라고 여기에 자기 국적, 나라 이렇게 플래그 그리고 하는 파티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크리스마스 파티라던가 뭐 부활절이면 뭐 이스터 파티 이런 식으로 파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꼭 가세요. 그런 유명한 파티들은 진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고 교환학생 간 김에 가볼만 합니다.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 몇 학점을 수강했고 몇 학점을 인정받았나요? 이게 제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나라를 선택할 때 보통 대부분 인문대 친구들은 그 본인 학과 전공 수업이 있거나 전공이랑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건축공학과 학생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학과는 학점 인정을 못 받는 걸 알고 갔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학점 인정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원래는 저희 학과가 자선 인정이 아예 안 됐어요. 정말 전공으로 4년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학과여가지고, 교양을 이미 제가 다 들었으면, 학점 인정이 아예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떠났습니다. 그냥 교환학생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고 떠났는데, 운 좋게 저희 학과가 갑자기 자선을 인정해주게 되면서, 어, 9학점 인정받았어요. 총 제가 이수했던 거는 아마 20 몇 학점, 20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과를 사실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기도 하고, 인문대 수업들이 진짜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막 공대생이지만 인문대 수업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이코노믹, 어카운팅 이런 진짜 찐 문과 수업들을 막 경영대 수업들이 진짜 막 마케팅 이런 거 들었고 다 들어봤어요. 열심히 듣진 않았는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학점은 9학점 인정받았습니다. 되게 감사하게도 럭킬리하게도 9학점을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에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이거는 제가 진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이거는 영어는 진짜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진짜 계속 써야 돼요, 영어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학기는 정말 웬만하면 한국인 친구들이랑 안 놀고 진짜 첫 번째 학기는 계속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저도 막 여행 다니고 또 하나둘 친해지다 보니까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한국인 친구들하고 또 많이 지냈는데 정말 본인이 목적이 영어다, 언어가 정말 목적이다 하시면 사실 진짜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유럽 대학의 교수님들 영어를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본인이 일단 본인이 노력 많이 하면 늘고 근데 영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와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다 보니까 느는 친구들도 저는 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이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온 게 아니고 교환학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친구들은 웬만하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뭐 이성적으로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통하는데 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해외 간 김에 외국인 친구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진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프리토킹 가능할 만큼 하고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래서 1년 동안 교환학생 총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마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년이나 살았으니까 생활 가계부는 썼는데 사실 제가 정말 정말 총을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여행도 다녔고 사실 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교환학생 1년 끝나고 전 뉴욕을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교환학생 비용에 포함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총 얼마 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제가 어 대충 생활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우선 달마다 고정 비용으로 집 렌트비가 한 달에 한화로 한 65에서 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아마 더 아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이 조금 신식이었어가지고 조금 비쌌던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신비는 진짜 저렴해서 저는 보다폰을 사용했는데 아마 한 달에 2만 원 정도? 2만 원 조금 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만약에 부다페스트에서만 지내시면 부다페스트에서만 쓰는 교통비를 쓰면 아마 더 쌀 거예요. 근데 저는 고돌로로 통학도 했기 때문에 아마 합쳐서 그래도 약 2만 원 정도? 진짜 저렴하죠. 그래서 한 달권으로 맨날 먼슬리를 그냥 계속해서 갱신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에 가면 요리를 해야 진짜 생활비를 많이 세이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음식값이 조금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그래도 먹고 싶으면 시켜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짜잘짜잘한 생활비가 아마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만약에 제가 헝가리에만 있었다 하면은 총 한 달에 한 200만 원 좀 넘게 230만 원 정도 한 달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일단 물가는 한국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집 렌트비만 제외하면 한국에서 쓰는 돈이랑 비슷하게 쓰실 거예요. 아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행도 다니고 아마 어쨌든 제가 좀 뉴욕도 갔다 오고 해서 아마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천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동유럽 친구 조금 많이 소비한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요리를 잘 하시고 집밥을 자주 해 드시면은 아마 훨씬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저는 진짜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알바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 20대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게 커서 저는 적금을 많이 들었는데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도 방콕살이 하고 또 그 교환학생 간 해 겨울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다 소비를 해가지고 제가 교환학생 때 들고 간 제 돈은 딱 500에서 6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마 500에서 600을 웬만하면 다른 나라 여행 가거나 옷 쇼핑하는 데 쓰고 생활비는 전부 지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사실 교환학생 비용은 전부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기 교환, 2학기 교환 어느 쪽을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진짜 무조건 2학기입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1학기도 충분하고 너무 좋지만 이게 1학기 교환학생이라 하면 말이 1학기 한 학기인 거지 진짜 한 3개월인 게 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보다는 해외에 체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해외에서 사는 것을 그냥 되게 선호해서 여행보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무조건 저는 2학기 교환을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후회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학생 기간 동안 유럽에서 여행은 몇 개 나라를 다녀왔나요? 저는 우선 아니 이게 조금 모순이긴 한데 저는 진짜 전 여행을 많이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냥 학기 중에 계속 이 스카이스캐너 보다가 좀 비행기표가 저렴하다 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9월에 8월 말에 이제 갔으니까 9월 한 달 있고 9월 말에 첫 번째 여행으로 독일의 민헨을 갔습니다. 옥토버 페스트 즐기러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아빠가 오셔가지고 아빠랑 단둘이 유럽을 렌트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헝가리, 뭐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4개의 뭐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랑 동생이 왔어요. 제가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가족여행을 단체로 못하는 이유가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케어할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동생이 따로 이제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은 12월에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에 왔거든요. 동생이 이걸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는 부다페스트부터 해서 부다페스트, 비엔나, 할슈타트, 니른베르크, 프라하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1월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월이네? 그러니까 뭔가 오로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스웨덴을 잠깐 경유하는 걸로 핀란드의 헬싱키랑 로바니에미 이렇게 가서 오로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그러고 바로 일주일 뒤에 추운 데 있었더니 따뜻한 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로코 옆쪽에 스페인령 섬이 하나 있거든요. 테네리페 아일랜드라고 해서 스페인 테네리페 섬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3월에는 부다페스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에 그 이스터 브레이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크로아티아에 자다르, 스플리트, 두브로베니크 이렇게 크로아티아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였나? 런던행 티켓이 엄청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네덜란드의 튤립 축제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간 김에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랑 벨기에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프라하를 또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의 마요르카랑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넘어와서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랑 포르토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여행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강하고 나서는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또
한 10일 정도 여행을 하고 이제 헝가리 돌아와서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무 안 간다는 거 치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약간 제 자신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뭔가 많이 안 다닌 것 같은데 많이 다녔네요. 아무튼 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유럽 여행 중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저는 이거 진짜 완전히 딱 두 개 있어요. 저는 진짜 사실 너무 좋은 곳이 많았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진짜 가을학기 파견 가시는 분들 제발 무조건 민헨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기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은 사실 런던이요. 런던이 저는 이게 특히나 부다페스트에만 있으면 진짜 도시긴 하지만 진짜 막 유명한 브랜드도 없고 되게 도시지만 도시가 아닌 것 같은 정말 그런 그 전형적인 유럽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자본주의 냄새 나는 그 막 뉴욕 같은 곳이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런던에 또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런던 너무 강추합니다. 진짜 런던 제발 가주세요. 런던이랑 독일 미넨의 옥토페스트 이 두 개 진짜 꼭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행 안 좋아하는 거 치고 너무 여행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교환학생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저는 완전 있습니다. 제가 사실 헝가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진짜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외국에서 저희는 약자입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약자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 몸 자기가 챙겨야 되고요.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다가 제 이 교통사고 썰을 굉장히 길게 적어놨기 때문에 궁금 안 하시겠지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저는 주변에 아까 약간 런던 여행 가라고 한 거랑 조금 대비되긴 하는데 런던 여행 갔다 온 친구 중에 3명이나 픽포켓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픽포켓을 당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헝가리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요? 아니 이거는 제가 진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짧게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교환학생이 첫 해외 체류 경험도 아니었고 이미 해외에 대한 뭔가 기대라던가 낭만 이런 건 정말 하나도 이미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사실 전 교환학생이 왜 갔냐? 정말 해외 대학에서의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고 영어를 까먹지 않고 더 쓰고 싶어서 간 거였고 근데 진짜 가서 뭐 얻어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거에 사로잡혀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그런 것보다 되게 하루하루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뭔가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업적인 성취감보다도 이게 어쨌든 좀 여유 있는 공간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공간에 저를 떨어뜨려서 놓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생활 반경을 계속 바꾸는 거를 좀 저랑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스페인 2달 살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여기가 바르셀로나 집인데 그래서 교환학생으로서의 학업을 얻었다기보다는 거기 있는 동안 저에 대한 탐구를 할 시간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때 좋아하는지 이런 걸 진짜 많이 얻었고 그리고 저는 또 오히려 막 한국에서의 친구들에 대한 뭐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진짜 많이 할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한 여유감이 되게 생겼어요. 1년 동안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해외에서 체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사람 자체가 좀 여유가 많이 생겼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말 반면에 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도피 유학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 생각을 했어요, 해외에는. 왜냐면 저 또한
19년도에 뉴욕을 간 것 또한 저도 도피 유학이라 나름 생각을 했었고, 물론 도피 유학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행복의 역치가 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만 해도 되게 행복하고 그 날씨만 줘도 너무 행복한데 저에 대한 삶의 기준치가 조금 높나 봐요. 아니면 좀 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건지,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경쟁 사회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유롭고 나에 대한 탐구를 하는 시간도 되게 너무 행복했던 반년이 있었다면, 또 반년은 한국인들과 조금 어울리면서 좀 저에 대한 부족함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은 학력도 좋은데 여기 나와서 또 다른 도전을 하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면서, 물론 어떻게 매 순간이 행복했겠어요. 그치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또한 되게 좋은 기회였다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전 너무 교환학생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 이런 건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뉴욕이 제 인생을 사실 바꿨고, 저는 사실 교환학생은 조금 정말 좀 칠하게, 약간 1년을 휴학하는 대신 교환학생을 다녀온다 라는 느낌으로 저는 갔던 거기 때문에, 막 교환학생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거는 정말 솔직하게 그건 없었습니다. 그치만 대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생각하고요. 진짜 짐 없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여행할 수 있는 것도 교환학생이어서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아직 너무 어리고 저도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들 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진짜 이 100세의 인생에서 1년 투자하는 거 진짜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기회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근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해외 진짜 다, 해외도 사람 사는 곳이고 별거 없으니까 진짜 다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되게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저도 막 학과를 어떻게 살릴지 말지, 뭐 석사를 가네 마네 이런 되게 고민이 많지만, 다들 저보다 훨씬 잘 하실 거고 좋은 선택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거든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짜 나름 해외 생활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뭐 교포는 나거나 뭐 유학생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잘 상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헝가리의 일상을 진짜 블로그에다가 제가 매 순간 나름 열심히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